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예, 매주 하고 있는 엔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엔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재밌는 게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맨 처음은 이제 최근 컴백, 그리고 10월달 컴백 예정,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제 10월 12일에 있었던 엔하이픈 국내 정규 앨범 발매 있었는데, 처음 선주문 60만 장 기사 나왔다 91만 장으로 올라갔고, 실제로 지금 초동이 진행 중인데 60만 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차세대 최고 스타 보이그룹으로 지금 자리매김한 것 같고요. 스트레이키즈가 일본 앨범 발매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초동 첫 일주일간 판매량이 일본은 초동 기간이 저희보다 일이 짧아요. 우리는 7일인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인데 일본은 뭐 예를 들면 월요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루 짧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지난 앨범 초동이 48,000장이었어요. 근데 이번 앨범 지금 초동이 진행 중인데 2일차까지 숫자가 10만 3천 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스트레이키즈도 일본에 작년에 정식 데뷔를 하고 조금 활동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라오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22일에 세븐틴 미니 선주문 141만 장 얘기 나왔고, 지난번 앨범이 이게 하이브로 넘어가고서 나왔던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이브와 세븐틴의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세븐틴이 이제는 글로벌이 돼줬으면 하는 건데, 빌보드 200에서 15위였거든요. 요번에 금요일 오후 컴백이니까는 역시 빌보드 노리는 앨범일 테고 15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CT 127이 25일 날에 리패키지 앨범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DNE 동해은혁, 이게 원래 10월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11월 2일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규 앨범이니까 지난번에 나왔었던 제일 최근에 미니 앨범의 판매량이 30만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괜찮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와이스가 빌보드 핫백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86번가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응원을 했었죠. 요번에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영어 이제 디지털 싱글을 발표를 하는데 요게 빌보드 핫백에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걸 좀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핫백에 83위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전혀 예상도 안 되는 거를 갑자기 예상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닐 거잖아요. 이게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보드에 있어서 이게 잘 되겠다, 더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네,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거겠죠. 보시면은 이제 빌보드가 핫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요. 스트리밍, 그 다음에 세일즈, 에어플레이. 스트리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스포티파이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등등등등이 들어가는 거고, 세일즈는 이제 앨범 판매죠. 이거는 음원 이제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이제 라디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에어플레이는 이제 라디오에서 얼마나 흘러나왔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스트림이나 에어플레이에서 되게 잘 나오기는 어려워요. 물론 방탄소년단은 다 잘 나옵니다. 이미 그러니까 미국에서 틀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사실 특별한 마케팅 없이 이걸 다 뚫어버렸잖아요. 정말 전대미문의 그룹이죠, 한국에서 나온. 전 이 시대 비틀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플레이 뚫어갖고서 자체적으로 팬들이 뚫었죠. 나오고, 스트리밍 쪽은, 유튜브 쪽은 원래부터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스포티파이나 등등등등인데, 그런 쪽들도 숫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팬덤이 커지면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았죠. 좋았는데, 근데 사실은 1위까지를 만들어주는 요소는 세일즈입니다. 음원 세일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K-팝의 경우에는 세일즈 쪽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세일즈라는 게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앨범 판매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완전 정확하게 공개된 건 여러분들 없거든요. 그냥 이제 그 음원 다운로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음원 다운로드도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시겠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저희 채널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이게 높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공식 홈페이지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구글에서 가수명 그리고 이제 미국 오피셜 스토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와이스 한번 해볼게요. 가령 이제 트와이스 US 오피셜 스토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 트와이스 오피셜 스토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요번에 이제 그 정규 앨범 나오잖아요. 11월 달에. 그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음원을 팔아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기 쉽게 해놨고 두 번째로는 그 빌보드 핫백에서 음원 이 판매량 할 때에는 리믹스 버전의 각각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만약에 이제 팬덤이 똑같이 100명이라 쳐요. 근데 누구는 하나만 내요 버전을. 누구는 리믹스 버전을 4개를 더 내요. 그래 5개를 내요. 근데 이 팬덤 숫자는 똑같은데 그 팬들은 정말 뭐 막 몇백만 원도 쓸 수 있는 그런 팬덤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만 낸 사람은 팬들이 소비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 곡 다운해서 끝이 나요. 근데 후자 쪽 원래 버전 하나랑 리믹스 버전 4개를 내서 5개 버전 낸 아티스트는 팬들이 5개를 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빌보드 핫백에서 아까 보셨던 세일즈 숫자에서 5배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팬덤 효과에서. 그래서 이제 리믹스를 여러 개를 내고 각 버전마다의 가격을 이렇게 저렴하게 해두면 이게 빌보드 핫백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트와이스가 여러 버전을 냈죠, 이번에. 여러 버전을 냈고 리믹스 버전하고 이제 여러 개들을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게 이제 딱 공개되고 공개됐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트와이스가 이번에는 이제 이제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었을 때 진짜 JYP가 이번에 칼을 갈았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좀 안착을 시키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번에 빌보드 숫자가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일단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똑같이 경쟁해야지. 다 하나씩 버전만 내놓고서 해야지. 누구는 여러 개 버전 내면, 여러 개 다운로드 받아서 저게 부스트가 되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수들만 저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아까 트와이스에서 보셨죠? 트와이스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인데 BT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버터 관련해가지고서 다양한 버전들이 그 다음에 PTD에 있어가지고서도 다양한 버전들이 올라와 있죠. 네, 버터 리믹스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도 앨범 가격이 굉장히 싸요. 디지털 싱글은 0.69달러. 그 다음 이제 마이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드플레이 쪽에서 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보시면은 지금 콜드플레이 공홈인데 마이 유니버스 버전이 여러 개죠, 그쵸? 여러 개이고 다 0.99, 0.99, 0.99, 0.99, 0.99요. 이것도 이제 일 안 합니다. 쌉니다. 싸게 내서 이제 팔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릴 나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0.69짜리 냅니다. 디지털 싱글. 물론 이제 리믹스 버전은 좀 그 여기는 없긴 한데 이렇게 싼 거를 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외 가수들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순진하게도 이걸 안 사용했었어요. 안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저걸 내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사실 또 다양하게 곡을 내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즐길 거리가 느니까는 팬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러 개를 내게 됐죠. 그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해도 핫백에 못 들어가는 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될성부른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있을 때 여기에 부스터 역할 정도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거를 낼 때 추가적으로 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소위 이제 팬들은 화력 분산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디지털 싱글도 내고 피지컬 앨범도 내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되면 아예 주머니는 한계가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소비를 디지털 싱글에 집중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 싱글 지금 저게 공홈에게 다운로드가 잘 돼야 핫백 숫자가 잘 나온다. 그러면 피지컬 앨범을 안 냅니다. 디지털 싱글을 먼저 내버립니다. 그러면은 팬들이 디지털 싱글에 계속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그러면은 뭐 그 빌보드 200 보니까는 앨범을 같은 그 뭐 크레딧 카드에서 4개 넘어갈 5개 이상부터 사게 되면은 이거는 그 이제 집단 매출로 해가지고서 아예 제로로 한다던데 그러면 디지털 싱글도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또 특이해요. 이번 주에 샀잖아요. 5종을 샀다. 그러고 나면 다음 주에 또 제로에서 또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주 0.7달러짜리 5개 사면은 3달러 50이잖아요. 매주 3달러 50을 하면은 나의 아티스트의 순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가수가 컴백을 한다. 그랬을 때, 와, 이 가수가 이번에 빌보드 100에서, 핫100에서 뭔가 좋은 순위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기획사에서 이 가수한테 지금 빌보드 핫백에서 선전하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 아니냐를 파악하실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에 컴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통 월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야지 국내 음악 프로에서 점수 잘 받으니까. 근데 금요일에 해야지 미국에선 좋습니다. 빌보드 점수에 100% 반영하려면 금요일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로 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아까 3가지 기준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중 하나가 미국의 라디오를 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라디오는 영어로 된 노래를 선호하지 한국어로 된 노래를 틀어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노래를 내야 그 노래를 팬들이 라디오에 신청을 하면 그래도 좀 틀어줄 가능성이 그러면 틀어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싱글만 내고 피지컬 앨범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팬덤의 힘의 분산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그 아티스트의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저렴한 싱글을 내는 겁니다. 요 방식들을 모두 다 합쳐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빌보드 이제 핫백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혹은 이미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 있는 가수다라면 그 전보다 더 높은 기록을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순위표에 오래 남아있게 된다. 즉 롱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가능성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제 뭐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나쁘게 볼 일이냐인데 저는 하여튼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은 팬덤이 큰 사람들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팬덤 장사라는 거를. 근데 중복으로 다운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크기가 크다. 그것 자체가 그 아티스트가 돈 되는 팬덤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와, 저 아티스트가 팬덤 정말
아주 극성스러운 팬덤이 저만큼 강력하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는 저는 뭐 이건 나쁘지 않다고 절대 생각하고요. 팬덤 규모 확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누구나 홍보를 해요. 누구나 공개 홈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전광판 같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하게 되겠죠. 홍보를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홍보 수단 중에 하나인 것 뿐인데, 이게 지금 빌보드에서 인정해주는 무언가에 연관되니까는 이거를 좀 나쁘게 본 시선이 있는 거지, 뭐, 사실 홍보 수단 중에 하나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솔직히 아시아에 있는 가수들 입장에서, 한국 가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미국 가서 이런 홍보 활동 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억만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수가 할 수 있는 홍보 종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빌보드 순위 차트가 잘 나왔다, 차트 순위 잘 나왔다, 이거 가지고서 향후 활동하는데 좀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다, 이거는 그냥 뭐 저는 타당하다. 예,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관심이 없다가도 남들이 좋아한다. 차트 얘가 순위가 꽤 괜찮네. 그러면 호기심이라도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러다면은 근데 노래가 진짜 구리면 다시 안 듣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막 들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홍보의 끝도 결국은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퀄리티가 좋으면 거기서 팬덤이 쌓여가는데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무작정 돌린다고 이것도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네, 뭐 요 정도까지 하여튼 뭐 빌보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는 지금 이제 이거 사실 이제 다른 가수들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세븐틴이 컴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븐틴 이제 공식 홈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없죠. 지금 1달러 미만짜리가 없죠. 그나마 이제 디지털 앨범 6달러짜리 하나 있죠. 근데 나머지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략은 세븐틴은 핫백은 일단 노리는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일단 빌보드 200에서 지난번 15위보다 높은 순위를 노리는 전략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앨범 판매 되게 좋았던 아티스트 중에서 뭐 가령 예를 들면 NCT가 있죠. 야, NCT는 저렇게 팔아봤자 빌보드도 못 가네. 뭐 쟤네 별거 없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NCT도 금요일에 앨범 냈었으니까. 근데 NCT가 보시면 쭉 보시면은 진짜 그냥 피지컬 앨범을 제값 받고 팔고 있는 거고, 아까 보셨던 1달러 미만의 그런 앨범을 파는 활동이 지금까지 이제, 사실 SM이 그런 활동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SM은 아직까지는 빌보드 핫백에 대해 가지고 노리고 있는 전략은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빅히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핫백에 지금 뭐 BTS는 낼 때마다 들어가니까는 이 관련된 거를 정도의 차이에 이제 전략을 쓸 수밖에, 이제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블랙핑크는 과거 예를 들어 드리면은 블랙핑크가 영어로 된 영어 곡을 냈었을 때는 저렇게 조금 값싼 싱글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YG도 되게 적극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다음 JYP가 요번에 되게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지금 처음으로 해본 거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보시면은 메타버스 ETF가 이제 최근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드디어 메타버스의 시대야. 메타버스에 보니까는 뭐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좋겠지라고 하는데, 이 약간 보셔야 돼요. 예. 약간 보셔야 되는데, 비교 지수가 있습니다. 비교 지수, 이게 이제 ETF에는 비교 지수 들어오잖아요. 다 달라요, 네 가지가. 다 다른데, 이 구성 요소가 좀 다 달라요. 이게 조금 보시면은 좀 재밌으실 수가 있는 요소들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코덱스 거 보시면은 메타버스 액티브잖아요. 이게 투자 종목 정보를 보시면은 하이브, 그러니까
엔터주만 놓고 볼게요. 하이브 YG SM JYP 그 다음에 YG 플러스 그리고 키스트 정도까지가 들어와 있네요. 비교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다 좀 넣어줬어요. 좀 규모로 나눠서 하이브가 크니까는 더 많이 넣고 좀 규모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은 좀 이제 적게 넣고 근데 어쨌든 뭐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시총으로 따지면은 YG가 3사 중에 제일 작은데 YG가 비중은 제일 크네 하는데 이거 뭐 유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할 테니까 뭐 그게 크게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NH에서 하는 하나로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 구성을 보시면 하이브 그 다음에 통신사가 여기 좀 많아요. 통신사 많고 그 다음 내려오면 JYP, YG 뭐 MC넥스도 있어요. 근데 청담 러닝도 있고 다 있는데 SM이 없어요 여기는. 자 일단 NH 거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사 중에 SM은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KB스타 ETF 있잖아요. 여기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또 보시면은 여긴 또 SM 1등이에요. 11%. 그 다음에 하이브. LG이노텍은 메타버스에 어떤 게 전 잘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LG이노텍은 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면. 그 다음에 YG. 그리고 쭉쭉 저희 내려보면 여기는 JYP가 없어요. 없고. 구체적으로는 이 FN 인덱스, FN 가이드 글을 많이 쓰거든요. FN 인덱스 보시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쭉 많습니다. 쭉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이거 그 뭐 재밌는 게 많아요. 미디어 컨텐츠 뭐 그 다음에 K-팝 앤드 미디어 웹툰 드라마 K 메타버스, K 메타버스 MZ 플랫폼 메타버스 테마 뭐 K 컬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디어 컨텐츠 요 지수를 보시면은 구성 종목이 하이브, SM, JYP, YG 요렇게 이제 요거는 좀 평화주의자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K 메타버스 지수 요거 보시면은 YG가 이제 엔터 중에 1등입니다. YG만 들어와 있네요. 엔터 중에. K 메타버스 MZ 아까 보셨던 거죠. 아까 이제 삼성이었나요? 거기가 여기 거 쓰고. 그다음 메타버스 테마 지수. 요거 보시면은 하이브, YG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그다음 JYP 그리고 NC가 SM이 없어요. SM이 없고. 전 사실 이 얘기 때문인데 제일 충격적인데 보통 SM이 좀 많이들 싫어하나 봐요. SM이 지수 구성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자 FN 가이드 K-팝 미디어 지수입니다. 여러분 K-팝이잖아요. 근데 하이브, JYP, YG, SM이 없어요. SM은 일단 DNC 미디어가 2%인데 그보다도 적은 비중이고 없다는 얘기인데 SM은 K-팝이 아닙니다, 여러분. K 컬처 지수가 아까 전에 보셨던 거, SM이 제일 비중 높은 거. 네, 그다음 뭐 YG나 뭐 이건 JYP, 하이브 이건 다 들어와 있네요, 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ETF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구성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보아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보아의 SM 지분 매도가 있죠. 보면 곤보아 2사 지분 매도 또 나왔다. 보시면은 원래 1954주 가지고 있다가 754주를 팔았다. 76,100원에 이러면 빵 나오는 얘기가 있죠. 아니 투자자들아 니네가 내부자인 보아보다 회사를 더 잘 아니?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주가 꼭자 빠져. 얼른 도망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지난 7월 3일 8월 14일에도 엔터의 내부자들이 지분 매도하는 거가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86번가 라이브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얘기 드렸던 게 그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해요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쵸?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내부자 정보 매매를 하는 정황이 보이려면 매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야, 호재가 있을 것 같네. 미리 매수해야 되지. 빵 뛰어. 그 다음, 이제는 호재 끝나서 악재야. 매도. 근데 이게 사실은 다들 그냥 그 자기가 스톡옵션 받았던 거 행사해가지고 매도하는 거 그것밖에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가지고서 뭐 내부자 정보에 대한 이야기 하긴 너무 어렵고 특히 이제 보아는 보아 입장에서 밤에 이 막 잠이 안 올, 뭐, 이분 정도가 그럴 건 아니지만은 약간 이제 한 번씩 생각하면 안타까울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미 8월 14일 라이브 때 요 주간에 이제 보아가 지분을 팔았었거든요. 그때는 6,0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1954주죠. 이때 6,000주 갖고 있는데 4,046주를 팔았어요. 지금 750주 팔았으니까 훨씬 많이 팔았죠. 그쵸? 근데 이거 단가가 요 단가보다 무려 14,000원이 낮은 62,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62,500원에 4,000주 팔았고, 그 다음에는 오르니까는 76,100원에 750주를 팔았으니, 이제 62,000원일 때는 내부자 정보를 모르다가 76,000원 돼서 갑자기 알았다? 그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엔터 기업들이, 내부자들이 매매하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거 보다 보니까는 그 재밌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SM 소속이 이제 효연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이제 방영이 되죠, 8월에. 소속사 SM 주식 5년 전에 팔았다는 효연에 김종민 2배나 올랐는데, 그래서 효연이 이제 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김정민은 효연에게 SM 사람들은 다 SM 주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하니까는 효연이 주식이 있었다. 근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올랐구나 하고 팔아버렸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다 팔았다. 지금 보니 2배가 올랐더라. 그러니까는 보통 조금 아티스트들한테 지분을 조금씩 주거든요. SM에서는. 주는데 보통 그분들이 그냥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그냥 받고 나면 얼마 안 지나서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보실만, 그냥 계속 이런 일들은 왕왕 보실 거예요. 아직 강타 남았거든요. 강타 지분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팔면 뉴스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 이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SM하고 CJ 요 딜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더 먼저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M&A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도장 찍고 공시나고 땅땅땅 하기 전까지는 변수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가 너무 빵빵빵 나오고 있으니 저희 채널 뭐 엔터에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걸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언론에 나온 건 내에서 범위 내에서 얘기 드리는 거는 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핵심적으로 엔터 관련해서 CJ의 SM 인수권 관련해서 나왔던 기사 뭐 한 2개 정도를 오늘 좀 일단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더벨 기사가 먼저 나왔었죠. 더벨에서는 지금 보시면 유료 기사로 해가지고 SM의 요 건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자, 요겁니다. SM엔터 M&A CJ ENM 음악 부문 분할 후에 합병하나. CJ ENM에서 지금 이제 그 SM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수만 프로듀스의 제한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어떤 제안이었느냐 하면은 CJ ENM의 음악 사업 부문이 포함된 수합들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CJ ENM이 음악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거를 물적 분할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인적 분할은 둘 다 상장되는 겁니다. 동등하게 되는 거고, 물적 분할은 LG화학이나 SK이노에서 보셨죠? 이제 CJ ENM에서 100% 자회사로 음악 사업을 떼내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00% 자회사를 만들고서는 SM엔터하고 요거를 이제 100% 자회사 요거를 SM엔터랑 합병한다. 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기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몸집을 키우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고, 가격에 대한 이제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상향 조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CJ ENM이 이수만이 보유하고 있는 SM엔터 지분 일부를 매입해서 이제 현금 주고 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엑시트 창구 역할을 해준다. 이걸로 이제 이수만은 현금도 좀 만지고, 그 다음에는, 그랬을 때 이제 더벨에 나오기로는 CJ ENM이 쳐주려고 하는 SM의 기업 가치는 3조에서 3조 5천억 수준이다. 라는 거고, 그 나머지는 지금 뭐 합병하고 뭐, 딴 걸 뭘 하겠다라는 거죠. 다르게 뭔가를 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나온 거는 카카오는 발 뺐다. 이수만의 SM엔터 CJ 품에 안기나. CJ ENM SM엔터 인수전 단독 협상 나서 지분 19.37% 6천억대 전망.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지분 판 뒤 일정 기간 경영 참여의 가능성도. 사실상 CJ만 남았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각 대상은 이수만이 보유한 18.72%의 특수관계인들 것까지 다 합쳐서 19.37%를 이제 매각 대상으로 내놓았다. 현재 시총으로 따지면 19.37%의 시가가 약 한 3,500억인데 경영권 프리미엄 합쳐서 5에서 6천억 정도로 팔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역산해 보면은 지분율로 전체 기업 가치를 얼마 매겼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나오는 게 매각 가격의 극대화 이외에도 회사 매각 후에도 본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이수만의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지분 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만 사거나 음악 부분 사업을 분할하고 이걸 SM엔터 합병해서 이수만이 일정 기간 경영을 맡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좀 볼 수 있느냐 라고 해보면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음악사업부 물적 분할 후에 SM하고 합병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업을 이수만이 총괄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이수만의 지분 인수권에 있어가지고서는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는 지분으로라는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벨에서 보기에는 SM의 전체 기업 가치를 3에서 3.5조로 해놨고, 더벨에서는 더벨이 아니죠. 이거 한경이죠. 한경에서는 2.6에서 3.1조 정도로 지금 해둔 것으로 보여서 3조 원 내외, 3조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0% 중반 정도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 첫째는, 야, 그럼 CJ ENM의 음악 사업부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음악 사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CJ ENM에서 실적 발표하는 것 자료를 보면 음악 사업부가 2018년도에는 매출액 2,300억, 영업이익 110억. 2019년에는 매출액 3,300억에 영업이익 56억. 2020년에는 매출액 1,800억에 영업이익 65억. 2021년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1,1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83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이즈가 별로 크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별로 크지는 않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럼 뭐가 포함되냐라고 해보면은 실적 발표할 때 이제 IR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조원하고 엔하이픈, 그 다음에 프로듀스 101 재팬 2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걸스 플래닛 999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보아서 여기에 이제 음반 사업이 있는데 아이즈원, 그다음 뭐 공연도 있는데 지금 공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아이즈원, 조원, 엔하이픈, 그다음에 여러 힙합 레이블들, 그다음에 자체적 보유하고 있는 거 뭐 다비치 이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쫙 다 나열을 해보면 이래요. 일단은 이제 100% CJ ENM이 지분 가지고 있는 완전 내외사, CJ ENM이 완전히 하고 있는 데에는 김필, 다비치, 로이킴, 조유리, 미아, 티오원 이런 가수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AOMG, 이제 박재범 원래 쌈디가 같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지분 51%는 ENM이 CJ 겁니다, 사실. 그냥 그레이 로꼬, 뭐 쌈디, 박재범, 오원재, 코드콘스트, DJ 펑킨 이런 가수들 들어와 있고,
하이어 뮤직, 요게 이제 박재범이 또 만든 거죠. 여기에 그루비룸이나 PH1. 아메바 컬처는 이제 다이나믹 듀오. 그 다음에 스윙 엔터에는 이제 원래 그 워너원 멤버였던 김재왕, 그 다음에 JYP에서 나간 나띠, 보이그룹 에이스 있고, 빌리프 랩하고 이제 라포네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빌리프 랩이 이제 하이브하고 합작한 회사고, 일단 아일랜드 1에서 나온 엔하이픈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2 걸그룹을 내년 초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라포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유명한 요시모토 흥업하고 합작을 한 거고, 조원하고 이게 푸듀 재팬 시즌 1이었죠. 그 다음에 보이그룹 또 만듭니다. 푸듀 재팬 시즌 2 해서. 이게 곧 있으면, 이거 방송은 이미 끝나고 멤버 다 결정됐거든요.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크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것들 보시면은 자기 자본이 100억이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익을 다 합쳐봐도, 그러니까 라포네 엔터는 제가 볼 때는 뭐 기술적인 그냥 뭔가 지분 어떻게 하면서 순이익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있었던 것 같지, 뭐 이 사실은 뭐 요 가수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손익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뭔가 나올 게 있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요거 다 합쳐갖고 얼마를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음악 사업부 경우에는 사이즈 측정이 지금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게 지분율이 뭐 다비치 있고 요거는 이제 100%낼 건데, AOMG 하이어 뮤직 스윙 엔터는 51%, 빌리프의 하이브하고 한거 52%, 아메바가 60%, 라포네가 7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하면 이게 또 몇 퍼센트로 한 쿠션 거쳐서 낮아져요, 좀 더. 예를 들어 뭐 10억 버는데 그거 뭐 50% 갖고 있으면 5억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이즈 자체가 좀 작습니다. 생각보다는 CJ에서 ENM에서 하고 있는 음악 사업부의 가치들이. 특히나 이게 이제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상장 가치 평가할 때는 보통은 수익 가치하고 자산 가치를 믹스해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몇백억짜리예요. 자기 자본 다 합쳐보십시오. 거기 지분율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별도로 ENM이 갖고 있는 뭐 싹 다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도, 음악 쪽에 넣는다고 해도 이게 이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사실 그것도 그렇죠. 음악 사업부가 뭐 자산이 있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익이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엔하이픈 이런 가수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수익화가 진행 중이거든요. 라이징 스타예요. 엄청난 스타가 될 거란 건 분명하지만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아직 손익계산서, 회계상으로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거는 아직 미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잘 쳐주면 1000억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 갖고 CJ ENM은 엄청나게 이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쉽거든요. 하필이면 지난 2년 동안 공연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공연 쪽에서 돈 벌 수 있는 거 못 벌었고, CJ ENM의 음악 사업부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그 시즌 4 X1이죠. X1이 조작으로 인해 갖고서 X1 이것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바로 해체했죠. 그러니까는 기회 수익을 날려버린 거. 그 다음에 아이즈원도 이제 그 조작의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위해 가지고서 수익을 안 올리는 걸로 했죠. 나눠주는 걸로. 아이즈원도 매출만 올리지 수익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사실 이익 쪽에. 그러니까는 요 큰 덩어리들이 못 들어오니까 원어원 활동하던 시기에 음악사업부 이익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원어원 있었을 때 이제 원어원께 묻어 나올 때가 더 영업이익이 컸었거든요. 이게 첫째 아쉬운 이유. 두 번째 아쉬운 이유는 엔하이픈하고 조원이 되게 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코로나다 뭐다, 그 다음에 신인이잖아요. 아직 1년 내외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팬덤을 모아나가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음반 판매에서만 우리가 와 얘네 되게 커지고 있다, 음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아직까지 수익 하나, 특히 앨범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많이 찍는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손익계산서 상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굉장한 신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구로 치면은 막 신인 시절의 이승엽을 지금 신인 시절의 성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는 속이 상하죠. 아쉽죠. 이 가치만 해도 얼만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좀
높은 가치를 받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쨌든 장부를 보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 지금 데뷔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앨범 100만 장 팔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완전히 지금 터졌죠. 인기가 좋죠. 그래서 사실상 BTS 세븐틴 다음이 엔하이픈이고, 그 다음에 조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초동이 34만 장 나왔어요, 여러분. 니주가 30만 장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본에서 되게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시즌 푸듀 재팬 1이었는데 시즌 2도 종료됐고, 그 아티스트도 이제 곧 있으면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빌리프랩 만들어 갖고서 하이브하고 아일랜드2, 이건 걸그룹으로 만들 거잖아요. 이거 내년 초에 방영 예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음악사업부 가치인데 미래 가치죠. 근데 이 지금 합병하려고 가치 산정할 때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매우 아쉬운 거죠, 사실. CJ ENM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방책을 취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미래 가치가 우린 좋으니까 DCF를 쓰자. 그러고 합병을 시도해보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가 자기네 분할하면서 DCF 쓰고 현대글로비스는 시가에 갖고 합병 시도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 거는 비상장인데 너무 이거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 나는 내 거 이거 음악사업부 분사해갖고서는 이거 DCF로 할래. 근데 이거를 도대체 가정을 어떻게 넣어야, 이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막 매년 막 몇 배 성장 이렇게 DCF라고 해도 가치를 넣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법을 아무리 써가지고서 진짜 짱구를 굴려봐야 최대 2천억인데 제가 볼 때 1천억 넘게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근데 진짜 만약에 2천억으로 막 어떻게든 만들어 본다, CJ 측에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CJ 그룹이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신뢰감을 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짓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넘겨짓기 해가지고서 막 최대한 높게 받아갖고 합병 시도하려고 하겠지 막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진짜 2천억이라고 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향후에 엔하이픈, 조원, 재팬 프로듀스 2, 아일랜드 2, 걸스 플래닛을 다 합친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남는 장사거든요. 이거 저는 엔하이픈만 가져와도 남는 장사 같은데, 엔하이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다라는 정도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는 사실 합병은 조금 어려움이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요즘에 보시면은 뭐 원래 뭐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나쁜 짓 쉽게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최근에 보신 뭐 SK가 SK 머티리얼즈 그냥 뭐 흡수 합병해 버리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만약에 이번에 ENM이 SM의 특수관계자까지 다 합쳐서 19.4%인가 되는 지분을 다 사온다라고 해도 합병하려면 주총을 거쳐야 되는데, 20% 가지고서 과연 만약에 무리하게 CJ ENM의 음악사업부 가치는 부풀려 놓고 SM하고 합병하자. 근데 SM 지분은 20%밖에 없어요. 그러면 SM 다른 주주들이 만약에 반대를 심하게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도 결국은 주주들 반발이 예상되니까는 시도를 하다가 아예 주총도 안 열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드랍해버렸잖아요. 그래서 CJ의 지금 상황은 지분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합병 비율을 제시를 할 경우에는 합병이 아예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건져버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병가 제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케이스 0을 넣지라, 첫 번째 케이스를 안 넣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이수만 지분을 일부 현금으로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수만의 SM 지분은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는 CJ ENM의 음악사업부를 분할해서 이를 SM이랑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되게 쉽게 봐서 뭐 이수만 지분을 뭐 한 5% 사요.
그 다음에 CJ E&M 사업부 분할해서 한 1,000억 가치로 지금 SM 지분이 SM 가치가 1.8조니까 시장 가치가 그냥 지금 정도 밸류에서 서로 간에 합병이 된다 쳐요. 그러면 CJ E&M이 5% 조금 더 사업부 가치가 SM 전체로 봐서는 1,000억이니까는 5점 몇 프로 지분을 CJ E&M이 가져오게 되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 10% 좀 넘고 그러면은 지금 19% 중에 5%만 팔았으니까는 이수만은 14% 지분 남겨놓고 그렇게 단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 하면은 이제 CJ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나 이런 거에 하나도 안 걸리고요. 지주회사 관련된 거. 왜냐면 뭐 지분 10%고 내가 최대 주주도 아닌데 완전 내 것도 아니잖아요. 지주사에 당연히 편입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음악 사업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이제 그러니까는 강력한 연대가 된 거고, 그냥 지분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냥 2번, 3번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SM 전체 인수 가치를 지금 CJ가 3조로 보고 있고, 그래서 19.37%를 산다. 그러면 5,800억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는 현금이고 일부는 지분인데, 만약에 이수만이 CJ E&M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수만이 이제 SM은 다 팔아버리고, 근데 이제 CJ E&M에 팔린 SM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사결정에서 뭔가를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CJ E&M 지분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CJ E&M 입장에서 그랬을 때 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자사주를 줄 수가 있어요. CJ E&M이 지금 자사주가 5% 중반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CJ E&M하고 CJ 오쇼핑이 합병했었잖아요.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을 했고, 화가 난 주주들이 주식 매수권 청구를 엄청나게 해버립니다. 이거를 CJ가 다 받아요. 그래갖고서 10% 넘는 자사주가 생깁니다. CJ E&M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주식하실 때. 주식 매수 청구에 응해가지고서 내가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우리나라 법상으로 5년 안에 해소해야 됩니다. 소각하거나 팔거나 해야 돼요. CJ E&M의 합병법인 출범이 18년도 7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5년 뒤니까는 23년 여름까지는 이 지분을 어차피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요. 근데 CJ가 항상 부채를 일으켜서 장사하는 회사인데, 소각은 솔직히 할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박해 보이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CJ그룹이 지금 네이버하고 다방면에서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CJ E&M이 티빙 이런 거 하면서 네이버하고 파트너십 맺으면서 CJ E&M의 자사주 중에 5%를 네이버한테 줬어요. 이제 피를 섞어줘 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사주에 지금 팔아야 될 것 중에 절반을 해소는 했습니다. 절반 남았죠.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요 자사주 5%를 이수만한테 전부 다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수만은 본인은 이제 5,800억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지분으로 CJ E&M 거 받는 거죠. 그러면 E&M의 지금 5.47% 가치가, 시장 가치가 2,100억이거든요. 그러면 2,100억은 CJ E&M으로 해서 나는 CJ E&M의 5%짜리 주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현금은 나머지 3,700억 받는다. 그럼 엑시트. 그러고 음악 사업은 내가 총괄한다. 두 번째는 이제 E&M 입장에서 5% 다 주는 거 좀 아까운 것 같다 생각하면 3% 주고, 3%까지가 이제 감사선임이나 이런 데서 다 이게 유효하게 작동하잖아요. 3% 주고 나머지 현금 준다. 그러면 지금 시총 생각하면 CJ E&M에 1,100억을 E&M 자사주 주고 4,700억을 현금으로 지불. 여기까지는 지금 사실 CJ E&M 재무제표에 있는 현금으로, 물론 이게 이제 사채 발행해가지고 발생한 현금이지만 현금으로 다 바로 일시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CJ E&M 주주 목록에 이제 이수만이 올라오고, CJ E&M은 19.37% SM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1,000억 가치로 물적 분할한 100% 자회사 SM 신설법인하고 SM을 합병을 시키면 5.56%의 지분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 25% 정도까지로 CJ E&M이 SM에 대해서 지분율이 상승을 하죠. 그럼 SM 주주들 입장에서는 5% 중반 정도 희석이 되고, 그러니까 1,000억 가치만큼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E&M 주주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뭐 한 3천억 후반에서 4천억 후반에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음악사업부가 100%내 거였는데 이제 분할해서 합병되면 25%내 거, CJ 자체적인 거는. 근데 이제 SM엔터가 다 들어오게 되는 25%로. 거기다 이제 SM엔터 지금 자사주 1.47%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더 사면 뭐 한 26, 27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도 지금 뉴스 기사로 봤었을 때는 가능하다. 예. 네, 솔직히 이것도 이제 그냥 이제 제가 뉴스 기사 보고 정리해서 그런 건데 이것들이 다 이제 공시가 나오면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이쪽이 워낙 이게 핫 이슈니까는 뭐 기사 나온 거에서 뭐 합병하고 한다는데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시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시는 숫자 수준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가정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만약 이런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 그 전에 이제 뉴스 기사들 나온 거 보면 뭐 라이크 기획 없앤다 말 많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이제 E&M이 자기가 이만큼까지 인수한다고 투자를 하면 E&M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원할 건 일단 라이크는 무조건 없애주세요일 거거든요. 라이크로 지금 지급된 게 반기에 124억이고 내년도 SM 컨센이 보니까 영업이익이 1100억, 지배주 순이익이 620억이에요. 그러면은 뭐 요 금액 뭐 그 이제 라이크 거 뭐 없어지는 게 사실 그러면은 뭐 200억 중반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텐데 근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그냥 620억 지배주주 순이익 관점에서도 만약에 CJ E&M이 25% SM엔터를 자회사로 가지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는 125억 정도 순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현금 4천억 들고 있는 거 뭐 한 1, 2%그 이자 발생하는 것보다는 뭐 더 나은 솔직히 이제 이익으로도 더 낫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이렇게 딜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문제들이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합병해서 E&M의 자회사로 CJ, SM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증손자 회사 이슈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CJ가 있고 E&M이 있고 SM이 있고 그 SM 스튜디오스 100%가 있는데 요거는 흡수해 버리면 되고 그 밑에 또 CNC, 키스트, 디어유, 라이프 디자인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지분율이 한 30% 40%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J 그룹 자체가 지주회사니까 그러면 증손자 회사 국내 법인은 100% 지분을 소유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증손자 회사인데 100%가 아닌데 상장사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게 이제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유예 기간을 일단은 줍니다. 보니까는 2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유예 기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추가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CJ의 음악 사업부 쪽에서 그 원팩트 엔터를 제외하면은 100% 자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거를 분할해서 SM하고 합병시키면 CJ, 그 다음에 자회사 CJ E&M, 그 다음 손자회사 SM, 그리고 증손자 회사로 AOMG, 하이어, 아메바, 스윙, 빌리플랩, 라포네가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가 아닌데 그러면 저것도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CJ E&M 입장에서는 현금을 4천억씩이나 지출했으면 추가적 지출은 정말 최대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일단은 SM부터 일단 인수해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거기엔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은 전체 가치에서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여기서 지금 되려면 디어유 같은 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제 투자자들 관심을 살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합쳐지고 해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일단은 엔터 본업 자체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일단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벌써부터 넘겨짓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일단 사실은 이 구조, 딜 구조 자체도 안 나왔는데 증손자 어떻게 될지부터 얘기하는 것도 또 좀 웃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잠재적으로는 이런 이슈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둘 다 괜찮아요. 서로의 입장에서, 사업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SM 입장에서는 CJ 재장 능력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글로벌화 하는 데에도 CJ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고 그 다음 CJ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그게 있어요. 하이브가 보시면은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했고 그게 이제 금액이 굉장했잖아요. 조 단위의 인수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처음에 이타카 얘기 나왔을 때 그 정도 금액으로
기사들이 안 나왔었어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올라간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경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뭔가 이런 뭐 어디 이제 그 음반 유통사나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거든요. 그 음악 아티스트들이 단독으로 기획사를 해가지고서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자체가 그렇게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글로벌에서. 근데 이타카 홀딩스가 그런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나 좋은 가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연예 기획사였거든요. 그런 단독 기획사라는 거 자체가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 좋은 아티스트 보유한 기획사가 단독 기획사가 나오니까는 그게 경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에서 딱히 매물이 나올 만한 것들이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지금은 없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J 입장에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차지하는 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요거 이야기 전에 CJ가 얼마나 지금 단독 연예기획사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까? 그쵸? 그래서 SM보다 훨씬 사이즈 작은 회사를 계속해서 노렸었고, 그게 기사 많이 됐었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 어딘지는 뭐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이제 거기는 지금 뭐 관심 없는 거죠, SM 만약에 사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희소 가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CJ 보시면은 지금 구조 자체가 CJ가 굉장히 넓은 연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네이버, 하이브, NC 전부 다 발걸쳐놨어요. 여기에 SN까지 걸치는 거죠. 티빙 네이버랑 하죠. 빌리프랩 하이브랑 하죠. 유니버스랑 걸스플래닛 999는 NC랑 하죠. 여기에 이제 SM 들어오는 거가 되는 거죠. CJ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야, 뭐가 돼도 되겠지, 합쳐놓고 보면. 그리고 이거 잘 통합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 상상력의 싸움이고, 앞으로 요 주체들이 얼마나 자기네가 잘 해내느냐의 싸움이니까 그건 또 이제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넘겨짚어 얘기 드릴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요 정도까지가 요번 지금 기사 나온 내용들 가지고서 그냥 표면적인 거죠, 기사라는 게. 그거 가지고서 정리를 쭉 해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로 끝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엔터 이모저모에 대한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끝이 났는데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